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친구한테서 받은 짤막한 글입니다.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금 세태 이야기입니다. 텅 빈 가게, 젊은이가 날품팔이 하던 일자리까지 없어져 버린 삭막한 세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그립고 간절한 혈육의 정, 끊어지다시피 했던 부모 자식 간의 끈을 다시 이어준 가게 주인의 곱고 너그럽고 따뜻한 인간애가 잔잔한 감동을 주는 글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손님이 가장 없는 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오후 1시쯤이면은 습관처럼 가게 문을 엽니다. 손님이 오시면 고맙고 안 오셔도 혼자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3시 좀 못 돼서 손님 한 분이 왔습니다. 처음 오는 젊은 손님이었는데 외모도 깔끔하고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여서 소주와 안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좀 오래 있어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나요? 네, 되고 말고요. 그는 혼자 간간히 술을 마시며 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밖은 어두워졌습니다. 소주는 4병째였습니다. 더 달라고 해도 시간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손님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산을 청구하고 그만 일어서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핸드폰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는데 한도 초과였습니다. 다른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신고하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행동도 반듯했건만 이제 31살이라는 젊은이가 4만 원이 없어서 신고하라는 소리에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인력 사무실에 나가는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도 없고 가스가 끊어진 집은 추워서 그냥 정처 없이 걷다가 우리 가게 안에 불빛이 그렇게 따스해 보였기 때문에 그냥 문을 밀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라는 말에 나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타향해서 서름과 없는 고통을 온 몸으로 받으면서 살지 말고 부모님 곁으로 가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 본인이 찾기만 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도 많고 사회복지 혜택도 많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타향의 냉혹한 바람 속에서 헤매지 말고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 함께 살면서 효자가 한번 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천하의 불효자라고 하면서 연락도 안 한 지가 2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보다 어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옆에 있어만 줘도 효자라고 하며 이제 가서 부모님 곁에서 농사를 함께 지으며 노가다를 할 수 있는 힘으로 땅에 승부를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는 순진하고 순박해 보이는 것이 도시의 풍파를 겪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번 명절에 집에 돌아가서 함께 살겠노라고 말해보라고 채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지 드러나 보라고 강권하자 그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예, 저예요, 아버지.
저 집에 가서 살아도 돼요? 예, 여긴 일이 없어서요. 내일은 못 내려가요. 집도 정리하고 짐도 보내고. 예? 내일이요? 아버지, 그는 폰을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물수건을 따뜻하게 만들어 갖다 주었고 그는 얼굴을 닦고 나서 헐떡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일 당장 올라오신다고 했어요. 트럭을 빌려 올라와서 짐을 챙기고 같이 정리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자의 높은 목소리가 들리면서 비명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어머니였습니다. 당장 주소를 부르라면서 재촉하는 어머니와 데리러 오는 아버지가 있는 그는 그렇게 한 부모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카카오 택시를 불러 그를 보내고 불을 끄고 나서 나는 울었습니다. 술이 깨면 어쩌면 그는 고향으로 안 가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데리러 올 겁니다. 그리고 데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벌써 다 정리하고 지금 제천으로 내려간다면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다시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겠노라고 했다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지 모르겠다는 그의 말에 나는 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면 아들이 신세진 것을 갚겠다고 하는 그의 말을 듣고 나는 거절했습니다. 좋은 일 했다는 이 기쁨만으로도 충분하며 몸과 마음을 많이 다친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60세 전후의 아주머니로서 순댓국과 빈대떡 같은 것을 파는 조그만 가게를 하시는 분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그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며 항상 남을 이해하고 베풀며 사시는 분, 인정이 메말라가고 자꾸 험악해지는 이 난세에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